주린이 아재입니다. 금일은 알로이스 얘기 한번 해볼 건데, 무상증자에 대한 영상을 저번에 녹화를 했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주요한 공시는 YG 버즈 있었고 알로이스 있었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뿐 아니라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에 대한 조정까지 오늘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시 한번 봐볼 건데, 어떤 내용 할 거냐면은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 한번 가볍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에 대한 조정가액, 이거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전환 조정가액에 대한 얘기, 그리고 리픽싱 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리픽싱의 한도가 여기 3,660원에서 왜 1,833원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할 거고요. 권면 총액에 대한 얘기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신주 인수권, 전환사채에 대한 권면 총액 77억 수준 얘기할 거고, 알로이스에 대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모멘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다뤄볼게요. 무증 이슈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로 부담이 돼서 조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멘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거고, 이거 알고 계시겠죠? 알로이스의 주주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리픽싱 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흐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알로이스가 자사주 제외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대1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었죠. 이게 지난 11월 17일 날 나왔던 거고, 제가 11월 17일 날 그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락이 이제 무상증자가 12월 2일 날 나왔는데 1대1이니까 권리락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신주 행사가액에 대한 조정, 이거 2,356원 여기 써있죠. 조정 전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원래 4,705원이었고 이게 지금 무증이 돼서 1대1 증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2배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50% 조정이 권리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두 개의 공시 둘 다 볼 거예요. 이거는 전환가액의 조정 아래 게, 위에 게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 리픽싱을 확인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이 두 개의 공시, 조정 공시에 대해서 조정 방법에 대한 공시가 있습니다. 조정 가액, 조정 한도, 발행가액의 70% 3,667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애시당초 이제 사채권에 발행을 했을 때 최저 리픽싱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 50%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입하는 최저 리픽싱 한도는 이게 아니라 1,833원. 원 단위는 보통 이런 건 다 절삭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1,830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 사채권자는 당연히 그러면은 리픽싱에 가능하면 싸게 받는 게 물량의 확보가 더 좋으니까 한도까지 리픽싱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이 총 50억이고 전환 사채 행사가 27억이고 도합 77억 수준의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리픽싱의 한도까지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해봅니다. 알로이스를 보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재무 또한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산업 OTT 그리고 4차 산업 군들은 보통은 재무가 안 좋은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적자 난 것 빼고는 영업이익률도 너무나 훌륭하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21년에 대한 매출액의 기준을 보더라도 꽤나 나쁘지 않죠. 보통 회사는 회계를 할 때 4분기에 매출을 몰아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회계 처리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4분기 12월에 총 매출액은 아마 1분기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지금 여기만 봐더라도 244억 수준이죠. 그러면 4분기까지 더해지면은 아마 이 수준보다 훨씬 많을 거다. 300억이 넘을 거다. 그럼 매출이 증대해야 할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 구조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난 영상에서 무중에 대한 부담분 분명히 있을 거다, 조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다시 상승할 여력이 물론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권리락 이후에 아직 추가 상장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현재 받는 밸류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에 나온 이런 이슈의 부담분에 대한, 무중에 대한 부담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로이스의 모멘텀을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 OTT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죠. 근데 예전에 있는 기사를 보더라도 HBO, 월드 오브 브라더스? 워너 브라더스인가? 이 WB 있죠. 이거에 대한 OTT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저는 내년에 출시 전에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더라도 HBO Max 들어온다. 언제? 22년에.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자본이라고 한 거는 이제 사채권에 대한 자본, 그리고 분명히 거래 회전에 대한 수급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덜해지면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로이스는 이번 무상증자 이후, 그리고 사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리픽싱,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전환가액도 상당 부분이 수익권이라서 추가적인 리픽싱 없이 무상증자 추가 상장 이후 물량을 끌어모으면서 상승 견인을 시킬지, 한 번 더 조정을 깊게 들어가고 상승 견인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고 보시는 게 좋다 이거죠. 결국에 알로이스는 모멘텀이 좋고 회사의 경영이 좋기 때문에 상방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